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를 맡게 된 안드로이드 파트장 최민지입니다. 4주차에서는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화 및 UI 단 설계, 스테이트 호스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주차들에서 UI 구현을 배웠던 것에 이어 4주차에서는 폰트나 컬러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재사용성이 높은 UI 단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테이트 호스팅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개념은 컴포저블이 상태를 소유하지 않게 함으로써 컴포저블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게 보다 더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면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배운 다음 컴포넌트화 및 UI 단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호스팅에 대해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에선 머터리얼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컬러 시스템과 폰트 시스템을 기초 세팅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컴포넌트화 및 UI 단 설계를 쿠팡이츠의 주문 내역 화면 코딩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터리얼 디자인은 구글이 2014년 발표한 UI 디자인 시스템으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앱에 배치되는 정보들의 위계나 의미 등을 컴포넌트, 컬러, 타이포그래피 등을 활용해 표현해 사용자에게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머터리얼 디자인 3는 크게 스타일즈와 컴포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보다 더 자세한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오겠지만 공식 문서를 많이 참고해 다양한 컴포넌트 및 디자인 시스템을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타일즈를 깊게 살펴본다면 크게 컬러, 엘리베이션, 아이콘스, 모션, 쉐이프, 타이포그래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6가지 중 컬러와 타이포그래피에 중점을 두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입니다. 머터리얼 디자인 3는 목적에 맞게 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26개 이상의 컬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형화된 컬러 스킨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관성 유지, 접근성 개선, 디자인 일관성 및 유지보수 이용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디자이너분들이 커스텀한 컬러 스킨을 제공해 주시고, 저희는 그 스킨에 따라 컬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컬러 스킨은 크게 악센트 컬러와 뉴트럴 컬러로 나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워크북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 또한 폰트 사이즈, 폰트 하이트 등 여러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폰트 트래킹은 가로로 텍스트 사이의 간격, 즉 자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컬러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알아봤고, 이들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코드상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컬러 세팅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시면 UI 패키지 속에 테마 패키지가 있는데, 이 안에 기본적으로 컬러 파일, 테마 파일, 타입 파일이 있습니다. 컬러 세팅을 할 때는 컬러 코틀린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메디케어 콜이라는 앱에 컬러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컬러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디자이너 측에서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 컬러 시스템을 갖고 코드상에 구축하게 됩니다. 우선은 저 색상들을 실제 색상 코드 값으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각 컬러 G50부터 G800에 대해 값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클래스를 발로 선언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데이터 클래스를 보시면 이뮤터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리컴포지션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실습에서도 코드를 통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로컬로 선언해 주시면 컬러 세팅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컴포저블의 노드 전역 상태를 공유해 주기 위해, 즉 전역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포지션 로컬로 만들었습니다. 이 컴포지션 로컬로 컬러를 전역으로 선언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폰트 세팅입니다. 폰트 세팅을 하려면 따로 파일 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런 TTF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프로젝트 안에 첨부를 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눈누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쿠팡이츠 앱에서 프리텐더드라는 폰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리텐더드 TTF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과 같이 볼드, 세미, 미디엄, 레귤러 등 이 웨이트에 대해서는 이런 폰트 웨이트에 대한 폰트들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TTF 파일로 선언해 주게 됩니다. 아까 컬러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미터블 어노테이션을 활용해 데이터 클래스를 생성해 주고 해당 데이터 클래스를 발로 선언해 주게 됩니다. 이 각각의 타이포그래피에 관련해서 볼드, 세미볼드와 같은 이런 폰트 패밀리를 적용할 수 있고, 폰트 사이즈도 적용해 줄 수 있고, 라인 하이트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인 하이트란 행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가 24SP고 라인 하이트가 24SP로 동일하다면 이 폰트 자체의 높이를 꽉 채워 그 타이포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30SP 정도다라고 하면 위아래로 3XP 정도씩 약간의 간격이 띄어져 있는 라인 하이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라인 하이트는 줄바꿈이 돼서 여러 줄에 걸쳐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든지 하면 행간이 조금 있어야 폰트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저희가 진행할 클론 코딩에선 딱히 줄바꿈을 다룰 일이 없어서 폰트 사이즈와 라인 하이트를 동일하게 세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컴포지션 로컬로 타이포그래피를 선언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와 폰트 세팅을 완료한 다음에는 테마에서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를 생성해주는 과정을 해야 합니다. 테마에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언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Reading Only Compos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은 이름 그대로 읽기만 가능한 컴포저블이며 전역에서 읽기만 가능한 객체를 참조하는 경우에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붙이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와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고, 이 컴포넌트와 관련해서는 그 워크북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컴포넌트에 관해 공식 문서를 많이 참고해 찾아보는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저희가 흔하게 보는 체크파스 칩, 시간을 다룰 수 있는 타임피커, 스위치 등 다양한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프로젝트 하면서 또 여러 뷰를 구현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컴포넌트화 및 UI단 설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추후에 뷰를 한두 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많은 뷰를 구현하게 될 텐데, 그 여러 화면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컴포넌트화 할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UI단을 설계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UI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혼자 스스로 고민해보는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고용하게 되면 많이 느끼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여러 화면에서 동일한 컴포넌트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에도 디자인을 보고 바로 구현에 들어갈 때보다 어떻게 구현할지 미리 설계를 해놓고 구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구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 번 비효율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듯 더 효율적인 코드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런 컴포넌트화를 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화면을 봤을 때 반드시 어떤 걸 사용해서만 구현할 수 있다 같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뷰에선 이러이러한 컴포저블을 활용해서 구현하면 좋겠다 또는 이런 것을 컴포넌트화 하면 효율적이겠다 하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컴포넌트화 및 UI단 설계를 하시면 코드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성 또한 향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시 봐도 알아보기 쉬운 코드를 작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협업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만든 컴포넌트를 다른 사람이 활용하거나 아니 이 사람의 화면과 저 사람의 화면에서 함께 사용 가능한 부분은 함께 설계를 한다든지 등 여러 면에서 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 3가지 단계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컴포넌트 찾기 과정입니다. 컴포넌트라 하면 공통 컴포넌트와 내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엔 2개 이상의 화면에서 사용되는 컴포넌트라면 공통 컴포넌트로 구분하고 특정 한 화면에서 2번 이상 사용되는 컴포넌트라면 내부 컴포넌트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저와 같은 경우엔 하단에 두 화면을 봤을 때 상단 탭바에 아이콘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텍스트와 아이콘들의 배치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 컴포넌트를 쓸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선 제 기준으로 본다면 분석, 송금과 같은 버튼들 또한 공통 컴포넌트로 쓰일 수 있다 생각했고 용돈 벌기, 보험 리모델링 같은 부분은 한 화면에서 동일한 배치의 컴포넌트가 여러 번 사용되기 때문에 내부 컴포넌트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단계는 뷰 스케치 및 컴포넌트화 단계입니다. 각 화면별로 이런 식으로 따로 뷰 스케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저희가 이따 실습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부 컴포넌트 또는 공통 컴포넌트로 구성할 건지 각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다른 화면을 뷰 스케치한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 이런 식으로 메인 탁 내부바가 다른 화면에서도 쓰인다면 이렇게 공통 컴포넌트로 구분을 하고 이런 칩 형태 같은 경우엔 이 뷰에서만 쓰인다 하면 이렇게 내부 컴포넌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카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뷰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내부 컴포넌트로 구분해 주게 됩니다. 이 뷰에선 플로팅 버튼을 계속 띄워놓기 위해서 박스 내부에 컬럼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만약 플로팅 버튼이 스크롤을 할 경우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한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적거나 실제로 개발 전에 각각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내부 박스도 치고 옆에 메모도 하는 식으로 뷰 스케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엔 좀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이 꽤나 소요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추후에 전체 시간으로는 많은 효율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론 좀 부수적인 기능인데 공통되는 로직을 확장함수화하는 부분입니다. 금액, 날짜, 비밀번호와 같이 특정 형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형식이 자주 나온다면 공통 로직을 확장함수화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함수화 시키게 되면 이게 쓰이는 부분에서 확장함수만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코드가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엔 금액의 형식에 콤마를 중간에 찍어주는 그런 형식을 맞춰주는 확장함수 있는데 저희가 클럽 코딩을 진행하면서 금액 관련 부분에 이 함수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론 비밀번호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밀번호가 특수 문자를 포함하면 안 되는 등 특정 형식이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확장 함수를 미리 만들어놔 더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단계와 관련한 구현은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호스팅은 상태를 효율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패턴입니다. 여기서 상태란 UI가 현재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이터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UI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리컴포지션이 발생해서 어떤 특정 UI가 업데이트될 때 그 업데이트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게끔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 상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상태를 잘 관리해 UI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앱에서 필수적입니다.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레스에 대해 다루자면 상태를 소유하는 그런 컴포저블을 스테이트풀한 컴포저블이라고 말합니다. 스테이트풀한 컴포저블은 호출자가 상태를 제어할 필요가 없고 상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상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재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고 테스트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트레스한 컴포저블은 상태를 소유하지 않는 컴포저블입니다. 즉 스테이트레스한 컴포저블은 새 상태를 가지거나 수정할 일이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호스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스테이트 호스팅은 컴포저블을 스테이트레스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상태를 컴포저블의 호출자로 옮기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테이트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해야 되는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요. 먼저 value와 onValue change입니다. value 같은 경우에는 POC의 현재 값을 말하면 onValue change는 그 value가 제한된 새 값인 경우 값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벤트가 onValue change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구체적인 이벤트가 어울리는 경우에는 그 이벤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스테이트 호스팅의 장점은 호스팅한 상태를 다른 컴포저블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스테이트레스 컴포저블의 호출자가 상태를 변경하기 전에 이벤트를 수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호스팅은 스테이트레스 컴포저블 상태는 어디에나 저장될 수 있어서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호스팅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런 스테이트 호스팅에 구현을 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태는 적어도 그 상태를 사용하는 모든 컴포저블의 가장 낮은 공통상 상위 연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규칙을 가집니다. 또 스테이트 호스팅은 이제 상태를 항상 호스팅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두 개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두 상태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스테이트 호스팅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4주차 이론 강의를 마치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실습에서까지 보다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